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2015년 가을 62세 김영식은 친구 박현수와의 술자리에서 인생을 바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영식아, 너 아직도 그 낡은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니? 박현수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영식은 부끄러웠다. 30년 넘게 살아온 연립주택은 곳곳이 삐걱거렸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더욱 을씨년스러워진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좋은 기회가 있어. 박현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있잖아. 내가 벌써 가입했는데 정말 좋더라고. 5년만 기다리면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 영식의 눈이 반짝였다. 새 아파트? 평생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다. 얼마나 드는데? 처음에 조합비 3천만 원만 내면 돼. 그러면 5년 후에 새 집에서 살 수 있어. 지금 분양받으려면 5억은 들어갈 텐데 이건 정말 기회야. 영식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3천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은퇴 후 받은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적금을 합치면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다. 며칠 후 영식은 조합 사무실을 찾았다. 깔끔한 사무실에는 아파트 조감도와 홍보 자료들이 가득했다. 32평형 아파트는 넓은 거실과 방 3개, 그리고 베란다까지 갖춘 영식이 꿈꾸던 바로 그 집이었다. 어르신, 정말 좋은 선택하신 겁니다. 이 지역에 이런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조합 담당자의 설명은 확신에 차 있었다. 5년 후면 입주하실 수 있고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게다가 지하철역과도 가깝고 대형마트, 준종합병원 모든 게 가까워요. 영식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가슴이 벅찼다. 마침내 자신도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구나.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멋진 집을 갖게 되는구나. 정말 5년 후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어르신. 저희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식은 어깨가 으쓱해졌다. 연립주택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다. 이제 몇 년만 더 참으면 된다. 5년 후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영식은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들지 못했다. 새 아파트에서 보낼 노후를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넓은 거실에서 친구들을 초대해 차도 마시고 베란다에서 화초도 기르면서 아내가 보고 싶어 하던 그런 삶을 혼자라도 살아보려 했다.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영식은 잠시 두려웠지만 곧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두려움을 덮었다.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5년. 그까짓 5년쯤이야. 하지만 영식은 아직 몰랐다. 그 5년이 10년이 될 것이고 3천만 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2020년 가을 김영식은 달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계약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분명 5년 후면 입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할 뿐이었다. 아직도 공사 시작도 안 했네. 영식은 조합 부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매주 한 번씩은 꼭 들르던 그곳은 5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펜스만 쳐져 있고 가끔 중장비 한두 대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걸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다. 어르신, 곧 착공합니다. 인허가 문제로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에요. 고지 언제인데요? 다음 달. 아니, 다다음 달쯤에는 확실히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은 계속 늦춰졌다. 2018년에는 환경영향평가 때문이었고 2019년에는 교통영향평가 지연이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라고 했다.
영식은 점점 불안해졌다. 72세가 된 지금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도 아프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다. 하루빨리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막막했다. 영식아, 그 아파트 언제 들어가니? 친구들이 물을 때마다 영식은 창피했다. 5년 전에는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아파트였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곧, 곧 들어간다고 하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2021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조합원 설명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모두 예상보다 크게 상승했어요. 조합 이사장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필요합니다. 호당 500만 원씩. 뭐라고요? 영식은 벌떡 일어났다. 다른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3천만 원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를 계속하려면. 영식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500만 원이 어디 적은 돈인가. 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처지에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란 말인가.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이미 초기 3천만 원뿐만 아니라 조합에서 진행한 단체 대출로 분양대금의 70%를 지불한 상태였다. 무려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이미 투입된 것이다. 포기하면 그 많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조합 측의 답변은 차가웠다. 죄송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중도 해지 시 기납입금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영식은 절망했다. 지금 포기하면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을 날리는 것이고 70대가 넘은 나이에 다시 집을 구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게다가 단체 대출은 계속 이자가 나가고 있었다. 이거 아니면 영영 아파트에서 못 살 것 같아서. 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추가 분담금을 냈다. 적금을 깨고 보험까지 해지해서 겨우 마련한 돈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늪에 빠진 건 아닐까? 2022년, 2023년.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공사는 여전히 제자리였다. 가끔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텁하기 정도가 전부였다. 영식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달력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다. 또 하루가 지났구나. 또 하루를 기다려야 하는구나.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볼 수나 있을까? 75세가 된 영식의 마음에는 희망보다 절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2023년 봄 영식의 핸드폰이 또다시 울렸다. 조합 사무실에서 온 문자였다. 긴급 조합원 총회 개최 안내 마이너스 공사비 추가 발생으로 인한 분담금 논의. 영식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몇 번째인가. 작년 500만 원에 이어 또 추가 분담금이라니. 총회장에 도착한 영식은 익숙한 얼굴들을 봤다. 대부분 자신처럼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조합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조합 이사장이 단상에 올랐다. 철근값이 작년 대비 40% 상승했고 인건비도 크게 올랐습니다. 시공사에서 호당 8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작년에도 500만 원 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돈을 내라는 거예요? 영식 옆에 앉은 70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이미 생활비까지 털어서 냈는데 이제 정말 더 낼 돈이 없어요. 하지만 조합 측의 설명은 차가웠다.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으시면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투입한 모든 비용을 잃게 됩니다. 영식은 가슴이 답답했다. 이미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 상황에서
800만 원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건 협박이잖아요. 한 조합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분노에 떨고 있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추가 비용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계속 돈 내라고 하는 건 사기 아닙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에서 시공사 핑계 그만 대세요.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 겁니다. 그날 이후 조합원들은 두 파로 나뉘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분담금을 내는 사람들과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영식은 소송 준비 모임에 참석했다. 2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분노를 토해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돈만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구로 보이나?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계약서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설령 승소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는 계속 지연될 것이고요. 영식은 절망했다. 소송을 해도 이길 확률이 낮고 시간만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었다. 이미 75세인 자신에게 몇 년을 더 기다릴 여유가 있을까? 결국 영식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800만 원을 내고 지옥 같은 기다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투입한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며칠 고민한 끝에 영식은 은행을 찾았다. 75세에 대출이 가능할까요?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연령 제한으로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영식은 결국 마지막 남은 전세 보증금까지 털어서 800만 원을 마련했다. 이제 정말 바닥이었다. 조합비를 내며 영식은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이겠지. 더 이상은 정말 낼 게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내년에 또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지?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800만 원을 낸 지 한 달 후 영식은 TV 뉴스를 보다가 충격에 빠졌다. 전북 지역의 한 주택조합에서 조합장이 조합비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해당 조합은 10년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조합원 300여 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식은 리모컨을 꼭 쥐었다. 자신이 가입한 조합과 상황이 너무나 비슷했다. 이게 우리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며칠 후 영식은 인터넷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30%가 분담금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통계였다. 조합 운영 부실, 횡령, 사업 지연.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바보였던 거야. 영식은 박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를 조합에 소개해준 친구였다. 현수야, 뉴스 봤니? 지역 주택조합 문제 말이야. 아, 그거. 미안해, 영식아. 나도 요즘 너무 후회하고 있어. 박현수의 목소리에도 절망이 묻어났다. 우리 조합도 똑같잖아. 돈만 계속 뜯어내고 공사는 언제 시작될지 모르고. 그날 밤 영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인터넷 기사들을 계속 찾아보니 더욱 암담한 현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 한 조합은 입주 직전 단계에서 시공사가 170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170억 원을 조합원들이 나눠서 내라는 것이었다. 170억. 호당 얼마씩 내야 하는 거야? 영식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300세대라고 가정하면 호당 5천만 원이 넘었다.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 다음 날 영식은 조합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채팅방이 뉴스 이후로 난리가 났다. 우리 조합 이사장도 믿을 수 있는 거 맞아요? 회계 장부 공개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10년째인데 대체 우리 돈은 어디에 쓰인 건지. 영식도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올렸다. 뉴스에서 본 다른 조합들이랑 우리랑 너무 비슷해서 무서워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며칠 후 온 공지사항은 더욱 실망스러웠다. 일부 조합원들께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이는 조합 운영에 방해가 됩니다. 조합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의구심을 가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영식은 분노했다. 10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의혹을 가지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 그날 저녁 영식은 또 다른 뉴스를 봤다. 부산의 한 지역 주택조합 조합장이 조합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용된 돈의 회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 구제는 쉽지 않다는 기자의 멘트가 영식의 가슴을 찔렀다. 설령 우리 조합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 영식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조합을 믿고 10년을 기다렸는데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평생 모은 돈을 이런 곳에. 영식의 마음속에는 이제 희망보다는 불신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다. 불신과 후회에 휩싸인 영식의 일상은 점점 더 팍팍해졌다. 매월 받는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조합 단체 대출 이자까지 나가니 숨이 막혔다. 이번 달 대출 이자가 85만 원이네. 영식은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연금에서 이자를 빼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35만 원뿐이었다. 하루에 10,000원도 못 쓰는구나. 영식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절망했다. 하루 식비를 5,000원으로 줄이고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에어컨도 틀지 못했다. 75세 노인이 한여름에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것은 고역이었다. 마트에서도 영식의 행동은 달라졌다. 예전에는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담았지만 이제는 할인 스티커가 붙은 것들만 골랐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남은 도시락, 반값으로 떨어진 빵들. 아저씨, 이거 유통기한 내일까지예요. 마트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영식은 그것도 고마웠다. 괜찮아요. 바로 먹을 거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식은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75세 노인이 유통기한 임박 식품으로 연명하고 있다니. 어느 날 밤 영식은 가슴이 답답해서 잠에서 깼다. 숨이 가쁘고 식은땀이 났다. 스트레스성 증상이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진료비가 아까웠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가장 절망적인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다. 언제 또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지, 정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영식아, 요즘 왜 안 나와? 박현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영식은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좀, 몸이 안 좋아서.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됐어? 그 질문에 영식은 말문이 막혔다. 10년째 같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답은 없었다. 잘 진행되고 있어. 거짓말이었다.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식은 거울을 봤다. 언제부터인가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깊어졌다. 10년 전 조합에 가입할 때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가 정말 그 아파트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영식의 머릿속을 매일 맴돌았다. 이제 75세인데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설령 5년 후에 완공된다고 해도 자신은 80세가 된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더 끔찍한 생각도 들었다. 혹시 자신이 죽고 나서 아파트가 완공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평생 모은 돈으로 무엇을 산 것일까? 이게 무슨 노후야. 영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시작한 일이 오히려 자신의 노후를 파괴하고 있었다. 집 한 채 마련하려던 꿈이 족쇄가 되어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식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 켜진 아파트들을 보며 그는 간절히 소원했다. 제발, 내가 죽기 전에라도 그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2025년 현재 영식은 여전히 그 낡은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꿈꿔왔던 아파트는 여전히 그림의 떡일 뿐이다. 조합 부지에는 여전히 펜스만 둘러쳐져 있고 가끔 풀만 깎을 뿐이다. 영식의 이야기는 그만의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 중이며 그중 30%가 넘는 조합이 분담금 분쟁이나 사업 지연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수십만 명의 중장년층이 영식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영식은 최근 유튜브에서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들을 찾아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댓글창에는 자신과 비슷한 사연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다. 저도 8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만 2천만 원 냈어요. 70대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치매가 오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조합장이 도망가 버렸는데 대책이 없어요. 영식은 자신만 불운한 줄 알았는데 전국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며칠 전에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도 나왔다. 한 국회의원이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령에는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은 미온적이었다.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식은 TV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검토하겠다는 말을 몇 년째 듣고 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적 문제는 복잡하다. 조합 설립은 쉽지만 감독과 관리는 허술하다. 조합원들은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조합 임원들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일부 조합에서는 부실 운영이나 횡령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법적 구제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어도 돈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민사소송을 걸어도 시간과 비용만 더 들 뿐이다. 결국 우리가 호구였던 거지. 영식은 자조적으로 웃었다. 최근 시민단체에서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국의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라도 뭔가 바뀔까? 영식도 참여를 고민했지만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보다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더 중요했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다. 혹시 모르잖아. 내년에는 정말 공사가 시작될지도. 하지만 영식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또 하루가 지났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것이다. 조합 부지를 확인하러 가고 변화 없는 현실에 실망하고 생활비를 아끼며 하루를 버티는. 하지만 영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국에는 수십만 명의 김영식들이 있다. 그들은 오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내가 죽기 전에 그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 구조적 문제다. 법과 제도의 허점이 만들어낸 사회적 재앙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묻는다. 왜 이런 구조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가? 언제까지 선량한 시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